노후 어디에서 살고 싶나요? 은퇴 후 주거지 고민. 은퇴 앞두시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이 은퇴 자산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집이다 보니까 이 집을 기준으로 노후 설계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일단 금융 자산이 있으면 이걸로 생활비를 쓰고 그리고 남은 재산이 집이었을 때 어떻게 노후를 꾸려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고령화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의 주거 문제는 은퇴 전에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사실 좀 생뚱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는 은퇴 후에 모터홈 있잖아요. 그 큰 캠핑카 있잖아요. 이거를 사서 이렇게 대륙을 쭉 횡단하면서 봉사하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꿈을 깨야 되나.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실을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노후에 희망하는 거주지를 조사한 바가 있어요. 한번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의외로 노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3%. 보시면 아들이 좀 적네요. 예, 딸하고 좀 더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전체 3.3% 거의 없어요. 50%는 자녀 집 옆으로 이사 가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나머지 30%는 실버타운 뭐 이런 요양시설들 이용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전체 한 80%가 넘는 분들이 전부 나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살고 싶은데 나 혼자 잘 살려면은 말씀하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또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면 이 주거 공간에서 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주거지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전원주택. 그런데 60 넘어서 아프면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병원이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를 먹으러 갈 식사를 못할 때 잠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필요하더라고요. 내 집에서 꼭 누르고 싶어요. 이유는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선이 화장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고동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거 그곳에서 제가 오래까지 살고 싶거든요. 트렌드에 맞게 저는 복세권에 살고 싶어요. 복지회관 집에서 밥하기도 힘들고 또 아프면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해서 실버타운이 좋을 듯해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내가 주택연금을 해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나는 가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자기네들을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런데 제 생각이 미안하죠. 요즘에 보면 막 이렇게 큰 집도 사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죠. 답변들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 주거지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종일 교수님이 잘 보셔야 돼요. 섣부른 귀농 금지, 사계절 살아보고 결정해라.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게 노후에 어디서 살지를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 남편들이 자연으로 갈게 우리 시골 가자 이렇게 하지만 아내들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조론해서 각각 그런 별거하자 이런 삶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시골에 빈집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집 처분하고 시골 가시지 마시고 일단 집을 렌트해서 전월세로 일단 1년을 살아보시되 사계절을 겪어보신 다음에 이 시골로 갈지 정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계절은 살아보고 여러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큰 집 줄여 작은 집으로 주택 다운사이징 하라. 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요즘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내 집에서 나이 드는 것 이것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집에서 사는데 자식들 다 떠나고 이렇게 큰 집에서 홀로 사는 것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딸, 아들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오히려 큰 집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손주들 놀러 오기 편하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손주들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손주들 처음에 올 땐 반가
고맙지만 가면 더 고마운 게 또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억짜리 서울집 팔아서 지방 소도시에 일단은 작은 아파트 구매하시고 월세 나오는 상가 사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또 따박 생활비도 나오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해서 굉장히 실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각자 사정에 맞게 내가 어디 살지 미리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빨리 왔죠. 실제로 노인분들이 초고층 아파트에 혼자 사시다가 혼자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높은 위치의 아파트는 건강에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왕래가 좀 부족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도 5층 이하 정도로 줄이시면 걷기도 편하시고 운동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주위 분들과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이렇게 교류도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층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게요. 교수님 귀농은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렇게 접으시는? 사계절 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자, 또 노후의 주거지 선택할 때 고려할 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하철, 복지관, 공원, 병원 근처로 가라. 예, 나이 들면 이제 그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언젠가 면허증을 또 반납해야 될 순간도 오게 되죠. 이럴 때 이제 65세 이상 무료 상차 혜택이 있는 또 혼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지하철이야말로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효과적인 이동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 외로움 또 무료함 이런 것인데요. 이럴 때 직장 대신 매일같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복지관입니다. 요즘 복지관 가시면 뭐 교육도 시켜주고 운동, 취미, 돌봄 거기다가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나가셔가지고 매일 나가시고 또 이제 사람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일 안 좋은 것은 이제 혼자 사회적인 고립 이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 계시지 말고 자꾸 복지관이든 지하철 타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소위 우리 역세권이냐 숲세권이냐 이렇게 따지면 여러 의학 연구들은 숲세권 쪽을 더 추천을 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나온 아주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대로변에서 가까울수록 50m 이내일수록 먼 분보다 더 치매가 더 많이 생겼다는데 미세먼지라든지 교통 소음 때문으로 보고 있죠. 네. 반대로 녹지나 푸릇푸릇한 그런 자연환경에 살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치매가 안 걸린다. 하지만 이 연구는요. 20세에서 80세까지 성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고령의 어르신들을 뵙는 의사로서 아마 80세가 넘어가시면요. 이 여러 가지 골든타임을 고려했을 때 이 최대 응급실에 1시간 이내는 꼭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아까 저층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환자분이신데 심지어 2층에 어르신을 모신 경우도 문제가 돼요. 60대 어머님이신데 98세 어머님이랑 같이 사셨어요. 단독인데. 근데 2층에 좀 어르신이 풍채가 있으신가 봐요. 그 어르신을 업고 내려올 어른이 없어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을 주사를 못 맞고 약만 처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죠. 집안에 CCTV를 달거나 미끄럼 방지 아니면 가스 안전 장치 이런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님도 원래 좀 멀리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벨 같은 걸 막 온 데 다 붙여드리고 누르면 제가 핸드폰에 울리는 걸 해드렸는데 어느 갑자기 새벽에 삐 울리는 거예요. 네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누르신 거 있죠.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까이 모셨는데 가까이 모시니까 초음악이나 궁궐이나 같이 보고 얼굴 뵙고 이게 최고의 또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공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데요. 저층부에는 노인 복지관이 들어있어서 식사 해결도 가능하고 이 물리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취미생활도 한 건물에서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문턱 같은 것도 없애서 무장애 설계 기본 그리고 비상벨도 있어서 누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공공복지 그 실버타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소득이 1인 기준 27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 기준도 완화돼서 3억 4,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또 올해 그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처의 주민센터라든가 마이홈 포털에서 이 공고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